시민권자 불체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 이민단속 요원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민당국의 급습에 따른 불체자 체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인 사우나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에 참여할 미국 내 선거인 수가 68,24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18대 대선 당시 51,794명보다 31.8%가 늘어난 것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회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우 무급 인턴일 경우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 내역서인 W2 대신 1099을 받는 독립계약자도 종업원 상해보험 대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가전제품 폐기물 수거를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KBTV 뉴스9입니다.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 이민단속 요원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로렌스에 있는 이민서비스국 오피스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찾았던 3명의 불체자는 이민서비스국 단속 요원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는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불체자들까지 체포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반 단순 불체자라고 할지라도 이민 법원에서 수속을 하면 요원들이 불체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전에는 별일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는 별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의 급습에 따른 불체자 체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인 사우나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경찰과 소방국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지난 5일 이 지역의 한인 운영의 사우나를 급습했고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직장과 가정집에 이어 사우나나 스파 등 불법 체류자 체포를 위한 단속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한인 사회는 추방의 공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5배 이상 더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 대기 중인 이민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렇듯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대응 설명회가 열립니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14일 저녁 6시 30분 뉴저지 저지시티에 소재한 성 요한 루터 교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새 행정명령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갖습니다. 김앤배 법률그룹 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무작위 신상주회, 법정 소환, 추방 명령 등의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피해자라며 이번 설명회에는 새 행정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범위,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이민자들의 권리와 대응 방법 등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반도 위기론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100여 명의 미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최근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인 충돌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맞춘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서한을 100명의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와 나누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기내에서 강제로 끌려나간 아시안 남성 승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동영상을 본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강제로 승객을 끌어내 내쫓은 동영상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인권 모독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공항 이용객들도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It definitely was ridiculous. It shouldn't have happened. That was awful. I couldn't imagine being dragged out of a plane. 이 영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불매운동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 시즌을 앞두고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I don't understand it. I mean, there's so many seats. There should be so many people, you know? They shouldn't overbook. 최근 항공사들엔 잇따른 오버부킹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제가 없어 손님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승객에게 좌석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 승객은 항공사 측에 최대 기존 운임료의 4배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2시간 이내에 다른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다른 비행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I was asked at airports that were you willing to take another flight? You know, we pay you some sort of amount of money to do that. I feel like it seems to be asked more often than before. That's how I feel. 지난해 미국에선 62,895명의 승객이 오버부킹 때문에 좌석을 포기했으며 이 중 3,765명의 승객은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오버부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규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에 참여할 미국 내 선거인 수가 68,24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51,794명보다 31.8%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내 선거인 수는 공간별로 살펴보면 뉴욕 총영사관이 13,716명으로 가장 많고 LA 총영사관이 13,631명, 시카고 총영사관이 7,435명 순입니다. 전 세계에 분포된 재외국민 선거인 수는 총 29만 4,633명으로 이 중 미국이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동안 공간별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회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평통의 경우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빚어져 당초 6일이었던 후보자 추천 신청 마감일이 10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10일 뉴욕 평통 지원자 수는 137명이 지원해 정원에 비해 1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평통 위원 수는 정원 50명 중에 54명이 지원해 4명이 초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통 지원자 수가 줄어든 것은 비단 뉴욕 지역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지난 3일에 마감된 LA와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도 지원 미달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같이 지원이 줄어든 것은 신원 조회 강화 등 신청 자격 요건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맞물려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점이 일부 지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무급 인턴일 경우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 내역서인 W2 대신에 1099을 발급받는 독립계약자도 종업원 상해보험 대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형식이 상해보험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법 위반을 할 수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일하는 기간과 직책에 따라서 보험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직장을 다니는 모든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체자 신분이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종업원을 둔 모든 업소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중학교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중학교가 들어서는 곳은 14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옛 세인트 피델리스 스쿨 부지로 내년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엔 507명을 수용할 수 있고 문을 연 첫 해인 내년에는 6학년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중학교 신설로 먼 곳까지 돌아다녀야 했던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에디슨 경찰이 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엔 운전 중에 음식을 먹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 단속은 약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이번 단속에서 3번 걸릴 때 벌금 이외에도 90일 면허 정지 등 행정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뉴욕시가 가전제품 폐기물 수거를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가전제품 폐기물 집앞 수거 프로그램을 올해 가을부터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지역에서도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맨해튼을 제외한 뉴욕에서는 뉴욕시 안내 전화인 311이나 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게 되면 집 앞에서 가전제품을 폐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청소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40만 파운드의 전자제품 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장에 묻히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는 두려움이 없는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소녀상은 내년 2월 달까지 설치됩니다. 그런데 황소상 조각가가 이 소녀상을 자신의 허락 없이 황소상 앞에 설치했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뉴욕 월스트리트 내 황소상 앞에는 두려움 없는 소녀상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벤트 형식으로 전시된 이 소녀상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아 내년 2월까지 세워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황소상 조각가인 이탈리아 출신 조각가 아르투로 디 모디카는 이 소녀상이 자신의 허락 없이 황소상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 모디카는 소녀상 설치를 추진한 뉴욕시와 광고기업에게 정식 항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 모디카는 뉴욕시가 영화, 광고 등의 유치를 위해 소녀상을 황소상 맞은편에 세운 것이라며 광고 꼼수라는 비난도 했습니다. 그는 뉴욕시에 내년 2월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경위가 적힌 관련 서류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7년 증시 대폭락 사건 이후 세워진 황소상은 월스트리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지난달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황소상 앞에 설치됐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2026년 월드컵 공동 개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 축구연맹 회장들이 지난 월요일 맨하튼 남부 프리덤타워에서 모임을 갖고 2026 월드컵 공동 유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월드컵 공동 개최는 지난 2002년 열린 한일 월드컵이 유일하며 월드컵 역사상 3개국 공동 개최는 이례적인 시도입니다. 미 축구협회 회장 수닐 굴라티는 공동 유치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세히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he full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this proje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fully supportive and encouraged us to have this joint bid. He is especially pleased that Mexico is part of this bid. And that's in the last few days we've gotten further encouragement on that. So 빅토르 몬타글리아니 캐나다 축구협회 회장은 축구는 모든 국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고 북미 3개국 축구협회 회장들 모두 불안한 정세가 초래한 분야를 축구로 치유해야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El más importante que el fútbol permite construir proyectos, sueños, emociones. 2026 월드컵부터는 32개국이 아닌 48개의 팀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인프라와 개최 능력, 흥행 등의 측면에서 3박자를 모두 갖춘 북미 3개국은 개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유치 공식 선언 후 캐나다와 멕시코 내에서 경기수 배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 80경기 중 미국에서 60경기가 진행되는 데에 비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각각 10경기씩 유치하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단독 개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2026 월드컵 개최국은 2020년 5월 피파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유엔의 19살 최연소 유엔 평화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최연소 평화대사는 과거 탈레반 피격 소녀로 알려진 파키스탄 소녀 말라라 유사프자입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최연소 유엔 평화대사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최연소 평화대사는 과거 탈레반 피격 소녀로 알려진 19세 교육인권운동가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입니다. Today, I am proud to designate you the youngest ever United Nations Messenger of Peace with a special focus on girls' education. And this is the official designation. Inspired by your dedicated service to the ideals and objectives of the United Nations, especially its vision of a life of dignity for all people, admiring of your courageous defense of the rights of all people, including women and girls, to education and equality, 유사프자이는 11살 때부터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탈레반 만행을 고발하고 3,200만 명의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해온 교육인권 운동가입니다. 유사프자이는 2012년 하교 도중 머리에 총을 맞아 이후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탈레반 피격 소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I'm really honored to be the messenger of peace. And I stood here on the stage almost 3.5 years ago when it was my 16th birthday and it was my first appearance after the attack. And I stood here and I gave my speech and I told the world that education is the basic human right of every girl and that no child should be denied this right. And I stand here again today and say the same thing, that education is the right of every child, and especially for girls, this right should not be neglected. If we want to go forward, we have to give education to girls. And once you educate girls, you change the whole community, you change the whole society. So I'm really honored to be getting this award. 유사프자이는 이 세상 모든 소녀들의 교육권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이다라며 나아가 여성들이 날개를 펼치는데 남성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사프자이는 탈레반의 살해 위협을 받는 위험한 환경에서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펼친 공로로 201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4월 1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2시 30분경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내 주택단지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53살 미구엘 산티아고며 시신은 와이스 애비뉴와 디비전 애비뉴 근처 주택단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산티아고는 몸 전체에 외상을 크게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산티아고를 담당했었던 의료진은 그의 몸 곳곳에 둔기로 수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스트 뉴욕에 살고 있는 피해 남성이 브루클린에서 살해를 당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사고 목격자와 용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뉴욕 어퍼사이드 이발소 앞에서 12살 소년을 대상으로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경 105가 근처 컬럼버스 애비뉴에 위치한 이발소 주변을 걷고 있었던 용의자가 감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당시 이발소 창문을 통해 누군가를 확인한 뒤에 이발소 안으로 들어와 바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낸 뒤에 2차례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례 총성으로 이발소에 있었던 손님들은 모두 밖으로 대피했고 총격을 가한 이 남성도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총격 사건으로 다친 피해자는 없었으며 경찰은 이발소 의자를 통과한 총알의 흔적 하나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검정 셔츠와 파란색 반바지를 착용한 키 5피트 9인치의 흑인 남성으로 용의자는 12살 소년을 대상으로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경 퀸즈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50여 명 이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화재는 어제 저녁 퀸즈 엘머스트 56-11 64가에 위치한 7층 아파트 건물 지붕에서 시작됐고 150여 명 이상의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빌딩 곳곳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불길에 휩싸였으나 2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3시간 30여 분 만에 불길이 진압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112개 가구가 불에 탔다며 아파트 거주자들 모두 무사한 게 기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십자사는 거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치료와 음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소식 이어집니다. 지난 월요일 뉴저지 패스익 내 아파트 근처 음식 저장 업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12개가 넘는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어제 월요일 저녁 10시경 패스익 일가 근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와 불길이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날 화재로 창고 지붕이 무너졌고 불길은 마켓 스트리트 주변 13 유닛의 아파트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창고 바로 앞 옆 건물을 포함해 5개 빌딩이 크게 훼손됐다며 다행히 아파트는 불길이 덜 미쳐 주민들의 큰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2명이 가벼운 경상을 입었고 소방당국은 화재를 더욱더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화재가 나자 헥터 로라 패스익 시장이 현장에 도착해 주변 거주자들에게 창문을 닫고 집 밖에서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이 몇 개월 동안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며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명물인 트레비 분수에 던져진 동전이 지난해만 약 149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돈은 빈곤한 이들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는 가톨릭 자선단체 카리타스에 기부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컨설팅 그룹 AT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액 연봉 IT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구글은 6위에 링크됐습니다. AT컨이 임직원의 연봉 평균치는 17만 5천 달러입니다. 스마트폰의 지문 센서가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와 미시간 주립대 연구자들은 인간 지문의 많은 공통 요소를 혼합한 가짜 지문으로 스마트폰을 쉽게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 이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요즘 이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말 근거 있는 그런 우려인지요? 근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6일, 7일 트럼프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랑 회담했죠. 회담이 잘 안 됐습니다. 회담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일단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일정하게 좀 얘기된 게 있어요. 무역 불균형 문제라든지 다른 남중국해 연안의 영유권 분쟁이라든지 또 중국이 달러 환율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네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내가 3달 여러를 주겠다. 여러 가지 같이 한번 조율해 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했는데 모든 미디어에 관심이 집중됐던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어 앞에 발표하는 것도 없이 끝나고 말았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중국으로 돌아간 그 시진핑 주석의 외교부장
왕이 외교부장, 또 트럼프 대통령의 틸러슨 국무장관 각각의 브리핑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북한 핵 위협이 최고조로 다다랐는데 주변의 강대국 두 국가가 어떤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게 큰 틀에서의 맞는 설명입니다. 네네. 그 뭐 중국에서 협조를 안 하면 그냥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여태까지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도 섞여가지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하자는 대로 좀 하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너무 우리를 속색인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외교적인 용어만 나올 때는 그래도 인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한 나라 정상이 너무 화가 나니까 감정적으로 나오면 이게 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은 북한을 좀 통제하고 북한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요청을 북한에다가 좀 푸시해가지고 북한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잖아요. 이 두 정상이 만날 때 합의되면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알았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중국 없이 하겠다. 이걸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중국 없이 한다라는 거는 이제까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좀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입장에 서왔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 없이 한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옵션을 군사적 행동이라는 옵션이 포함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작한다. 이게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 브리핑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왕이 외교부장의 브리핑은 뭐냐 하면은 미국 말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는 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만큼 왜 미국하고 한국하고 매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느냐. 이것도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하지 말아야만 이게 대화로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장만 하지 말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왕이 부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르고 그렇지만 당사국은 북과 미국이니까요. 위험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훨씬 더 긴장이 고조돼 있고 3월에 군사훈련이 끝나면은 3월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 때에는 이거는 미국의 군함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오키나와 인근에 있던 레이건호는 그냥 있는데 그 칼미슨호라고서 호주 쪽으로 내려가던 게 싱가포르 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게 트럼프가 무슨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는구나. 핵실험을 하면은 미국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이 최고조로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트럼프 권력이 북한의 어떤 행위도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핵실험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화딱지가 난 거죠. 감히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근데 또 쏘는 걸 보면. 근데 여태까지 북이 해온 걸 보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이를테면 핵실험을 할 것 같은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태양전이라는데 위력을 뭐 보여주겠다 이건데. 근데 중국이 그걸 좀 자제할 수 있는데 중국이 자기네 역할이 없다 그러고 빠지고 만일에 그러한 액션 핵실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북을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됩니다. 세계의 대통령이 하지 말란 거 하면 내가 혼내주겠다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긴장이 이제 한껏 고조된 거죠. 저도 한미 관계 특히 미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그동안 뭐 다년간 집중해 왔는데 지금처럼 불안해만 하고 지금처럼 좀 긴장이 이렇게 솟구치고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권력에 대한 속성을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볼 때 정말 좀 불안하고
한국인들은 한국은 절대 전쟁은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되는데 답답하고서요. 더구나 한국은 대통령이 공석이니까 대통령 목소리로 트럼프랑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가 이 답답하고 좀 불안할 때 맞습니다. 무슨 역할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인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된 얘기는 저희 토요일 날 방송이 되는 뉴스 진단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욕은 최고 74도까지 올라가 한낮에는 덥다고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른 오후 곳곳에 한두 차례 내린 소나기로 밤에는 기온이 48도까지 뚝 떨어져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봄 기온 되찾습니다. 최고 62도, 한밤에는 46도로 파랗고 상쾌한 하늘은 계속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역시 맑은 날 이어집니다. 뉴욕 한낮 61도이며 체감 기온은 73도까지 올라가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완벽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까운 교회로 여행 떠나셔도 좋을 만큼 쾌청합니다. 일요일은 82도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오후 사이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소식 잠깐 있습니다. 일요일 소나기 소식을 제외하고는 5일간 대체로 맑은 날 보입니다. 초여름 날씨로 건물 곳곳에는 벌써 냉방시설이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날 각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